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실제 지방하고는 이제 다른 소재긴 한데 이제 이건 시연용으로 보통 이렇게 이런 플로닉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요. 자가지방 ECM하고 소재는 거의 유사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실제 병원에서는 환자의 지방 누적을 하게 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. 피부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출력이 끝나게 되고요. 이제 보통 이제 실제 병원에서는 이 바이오잉크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고제를 넣어줘가지고 덧대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네, 그 잉크가 이제 굳게 되고요. 그 패치를 떠서 환자의 환부에 이제 이식을 한 다음에 그냥 드레싱만 해주면은 이제 수술 끝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사람의 다친 부위를 치료하는 바이오 3D 프린터를 연구하는 그 로킷이라는 회사에 견학을 와봤는데 일단은 되게 이 프린터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회장님도 아까 그 명함도 남겨주셔서 되게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우리 특별한 장소에 왔습니다. 예, 바로 로킷 헬스케어라는 회사인데요. 회장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헨리와 함께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. 회사 견학도 되게 처음 해보고 또 너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긴장되고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질문을 해보세요. 그럼 일단 로킷 헬스케어는 뭐 하는 회사예요? 로켓 헬스케어는 AI, 그다음에 메디컬 3D 프린터, 그다음에 바이오 잉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늙어서 어디 장기가 고장 나거나 하면 그것을 재생시켜주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성공시킨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.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피부 재생, 연골 재생, 그 다음에 신장 재생. 근데 신장을 재생하는 게 장기를 만든다는 건데 어려우시지 않았어요? 되게 어려웠고요. 한 4년 동안 저희 자체 개발도 좀 했고 한국에서 제일 수준 높은 서울대병원, 아산병원하고 또 2년 동안 국책과제로 또 연구를 해서 세계 최초로 신부전증 가신 환자분 3분을 6월에 아마 그 신장 재생 수술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아버님이 술을 많이 먹어서 신장이 어떻다. 우리가 성공적으로 좀 케어를 해드릴게요. 창업하시게 된 약간 계기가 있어요? 이날 그런 제가 그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장을 좀 했었는데 그 제약업계에 있지 않고 바이오업계에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한 7, 8년 했었는데 3가지 의문이 남았었어요. 첫 번째는 한 가지 약으로 전 세계 85억 명을 다 고친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? 왜냐하면 그때도 훌륭한 약이었지만 치료율이나 뭐 이런 게 반밖에 되진 않아요. 그런데도 뭐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주위 사람들은 그 정도 반 정도 고치면 좋은 약이다. 그래서 그런가 보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값이라는 게 그때 회사가 뭐 100원에 팔면 이래저래해서 유통하는 조직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1,000원에 팔려요. 전 세계 인더스트리 중에서 이렇게 유통 마진이 많은 업계가 있나?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,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병이 걸리면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. 국가가 내주기도 하고 자기 사보험이 되기도 하고 뭐 지난 30년 동안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연령 그 수명이 20년이나 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의료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어떤 분들이 60세가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의료비는 그 사람이 생애의 한 70% 이상을 그때 다 써요. 이 노령화가 된다는 거는 그 의료비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.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? 이 전 세계 시스템들이 이 3가지를 합쳐서 만든 회사가 로킷 헬스케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런 대단한 회사를 만드셨는데 제 나이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? 기억에 남는 거는 파스텔이 집에 위인전이 좀 있었는데 이거 참 재밌구나. 그래서 그것이 이제 머리에 좀 남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친다는 게 좀 괜찮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꿈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.
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와, 너무 명언이고. 그러면 이제 제 감사합니다. 명언이라고 해서. 동생도 이제 커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거든요. 네. 미래에는 어떤 의료 기술이 있을지. 네, 뭐 당연히 AI가 이제 굉장히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되게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디바이스도 하면 지금은 그걸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AI나 비접촉 AI로 판단을 하면 10세에는 이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40세에는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라이프 플랜에 대한 이런 진단이 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리버스 에이징 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어떤 물질 그런 걸 먹으면 수명이 늘어날 것 같고 회장님처럼 되고 싶은 제 또래나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. 뭐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사실은 아빠 집안에서 본인이 태어나고 싶었어요. 어쩌다 그냥 태어난 거라고. 알잖아. 네. 본인이 거기서 태어난 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야. 그렇죠? 뭐 재벌 집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. 뭐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.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자기의 초이스가 아니에요.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이제 한번 죽게 돼 있고 그런데 어디서 죽느냐는 자기가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.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태어나면 뭐 어떤 여행을 할 거고 꿈을 향해서 갈 거지만 자기가 인생에서 초이스할 수 있는 거는 어디서 죽느냐를 초이스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디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쭉 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린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은 많은 에너지나 좋은 파동들이 사회에 영향을 줘서 그러면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좋은 생각, 비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 뭐 돈 버는 건 쉬워요. 그냥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수적인 효과는 따라오는 거.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. 네네. 아유 질문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좋은 두 분의 대화를 저는 옆에서 감상을 잘 했고요. 네. 헬스케어의 꿈과 비전을 이제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도 함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로킷 응원합니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휴. 질문의 수준이 뭐 너무 높아. 역시. 응? 아버지보다 훨씬 더 높은데.